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관서장의 명칭을 한번 비교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경비원 관련해 가지고만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법 14조입니다.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항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안경찰대장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책임자 이하 관할 경찰 관서장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할 경찰서장과 공안경찰대장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책임자를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법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공안경찰대장 여기 등은 항만경찰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는 시설의 경비 책임자는 서장이나 공안경찰대장, 항만경찰대장 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할 경찰 관서장의 개념은 지방경찰청장, 파주소장, 지구대장은 해당이 없다. 서장과 공안경찰대장 등과 같은 사람을 관서장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할 관서장과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서 시설을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된다. 자, 감독권자는 관서장과 시설주입니다. 특수경비업자, 그죠? 사망. 지방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시설주의 신청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무기 구입을 하는 사람 지방청장입니다. 사항. 지방청장은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특경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무기 대여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지방청장이고 관할 경찰 관서장은 하여금을 되어 있으니까 관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경유권자예요. 무기 대여 경유권자고 그다음 무기를 휴대하게 하는 사람은 시설주인데 휴대하게 할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규칙에 보면 영의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20조 2항에 관할 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경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는 관서장의 사전 승인, 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설주가 특경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사전 승인 관련해서 사전 승인할 때는 관서장은 이 무기를 특경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사람도 역시 관서장. 휴대 사전승인권자도 관서장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요거 관련해서 대여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20조 1항인데 시설주는 특경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여 신청서를 관서장을 거쳐서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무기 대여 신청서는 지방청장에 직접 제출하면 안 되고 관서를 거쳐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경비업 허가를 받을 때 신규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때는 또는이었는데 무기 대여 신청서만은 또는이 안 되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무기에 대해서는 자, 다음 21조 볼까요? 무기 관리 상황을 매월 1, 2장 점검해야 되는 사람이 관서장이에요. 왜냐하면 특수경비원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상이 무기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되니까 무기를 대여할 때도 관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쳐서 제출하도록 해놨다. 자, 왜 거친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대여하고 휴대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5항입니다.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관서장은 무기관리 책임을 지고 관할 관서장은 무기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 자, 무기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는 건 관서장이죠. 원리상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서장은 역시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서장의 권한은 이 보라색 글씨 감독권, 지도감독, 명령권입니다. 감독, 지도감독, 명령,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나 관서장이나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지한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 명령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다 관서장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6조 보겠습니다. 6조. 자,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즉 특수경비업자는 첫 경비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지방청장이다 뜻이고, 이항 지방청장은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보안 측정을 요청권자는 지방청장인데 직접 하면 안 되고 특수경비업자한테 시켜서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정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즉 보안 측정을 하는 사람은 국정원장이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방청장이고 보안 측정 요청을 경유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했죠. 요거는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021조입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은 무기관리 상황을 뭘 1년 이상 점검해야 된다고 설명했죠. 자, 그래서 관서장을 거친다고 얘기했고, 029조 보안지도 점검입니다. 지방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 자, 보안지도 점검이 나오면 이거는 지방청장의 권한이에요. 보안상의 비밀 취급 인가와 보안지도 점검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비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보안지도 점검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칙 14조입니다. 특수경비원 신인교육기관 또는 단체 지정인데, 여러분 특수경비원 신인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그 원하는 기관 단체가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죠. 요청하면 경찰청장은 심사를 해가지고 교육기관을 지정한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합니다. 지정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요청은 기관 단체가 하고, 자, 그러면 사망에 보면 지정을 받은 기관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관할 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 이용 또는 해당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단체가 관서장에게, 관할 관서장에게 경찰관 파견이나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죠. 왜 관할 관서장일까요? 왜냐하면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지정받은 사람이 교육 파견을 받으려면, 경찰관 파견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할 관서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몇 개냐느냐? 8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경찰청장으로도 지정받은 교육기관 8개인데, 참고로 용인의 한국경비협회, 부천의 좋은시스템, 김포의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세종의 세종홍익 아카데미, 천안의 백석대학교, S1 인재개발원, 음성군의 강동대학교와 구미의 경운대학교 8개만 특경교육기관인데, 특경교육기관 알다시피 시설과 강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일반 교육기관보다, 일반 경비원 교육기관보다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8개에서만 지정되어 있다.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규칙 15조입니다. 특경에 대한 신임교육입니다. 자, 특수경비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즉 88시간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럼 정리하면 기관단체의 장이 이수증을 교부하고, 총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 이수자 현황은 경찰청장에 통보하면 경찰청장이 이수자 현황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만 알려줍니다. 관서장한테 안 알려줘요. 관서장 중에서 공안경찰대장, 항만경찰대장 안 알려주고 경찰서장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서장 또는 지방청장이고 공안경찰대장, 항만대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경비원 관련 규정 중에서 경찰서장이 나오는 건 유일한 규정이에요. 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은 지방청장 또는 서장뿐이다. 요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규칙 16조입니다. 관할 서장 및 공안경찰대장 등 국가적 경비 책임자, 즉 관할 관서장은 특경이 배치된 경비 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교육 실시는 경비 대상 시설에 가까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서장이 할 수도 있고 공안경찰대장이나 항만경찰대장이 자기 밑에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서장이다.
18조입니다. 자,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다음 관리 규칙에 따라서 무기 탄약을 관리해야 된다. 1. 무기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서장에 통보한다. 자, 책임자 지정, 통보, 관서장입니다. 가까이 삼아야 되겠죠? 왜? 무기 관리를 관서장이 하니까.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기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관리 실태 통보 관서장입니다.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 도난, 훼손되는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역시 그 사유를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관리 실태, 책임자 지정, 분실, 도난 사유는 다 관서장입니다. 자, 7번만 다른데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 도난, 훼손된 때 배상 문제 생기겠죠? 전액을 배상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상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청장이 인정할 때 불가항력 사유의 판단권자는 지방청장입니다. 전액 배상은 경찰청장, 불가항력 사유를 판단은 지방청장입니다. 요 7호만 경찰청장, 지방청장이고 1호, 6호는 다 관서장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칙 18조입니다. 자, 특수 시설조나 관리 책임자가 무기를 출납할 때는 관서장이 만일에 무기를 해서 집중관리하도록 지시했다 또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을 때는 관서장이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수리가 필요할 때도 역시 관서장에게 수리 요청한다. 자, 무기 출납 정지 집중관리 지시 수리 요청은 관서장이다. 그 다음에 경비 전화를 과설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에 각 장비와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 사람도 역시 관서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쉽지 않습니까?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관서장의 명칭을 정리했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비교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